이준호 씨가 처음 서민지 씨를 만난 건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점심시간 정신없이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로 김치를 쏟아버렸고 그 김치가 민지 씨 옷에 튀고 말았지요. 그 순간 준호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입에서 사과만 쏟아지는데 정작 김치를 뒤집어 쓴 사람은 오히려 먼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세탁하면 돼요.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민지 씨는 끝까지 웃으면서 진짜 괜찮다고 했습니다. 세탁기를 주겠다는 말도 몇 번이나 손살에 치며 거절했고요.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인연이었지만 준호 씨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문 앞에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세탁비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연락처를 주시면 진짜 세탁기만 보내겠습니다. 민지 씨는 잠시 웃다가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저녁을 함께 먹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민지 씨는 늘 배려심이 많고 말도 곱고 남의 실수도 가볍게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당신 잘못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들어주며 다독여줬습니다. 1년 반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몇 년 둘의 결혼 생활은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함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아기 생긴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 씨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민지 씨는 회사를 정리하고 아이를 위해 태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퇴담을 하고 육아서를 찾아 읽으면서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점점 더 단단히 굳혔습니다. 10달 뒤 첫 딸 하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마다 깨는 아이, 끝없는 수유, 쌓여가는 집안일. 몸은 늘 피곤했고 잠은 항상 부족했지만 민지 씨는 엄마니까 이 정도는 버텨야지라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바뀌는 것이 있었습니다. 표정이 자주 굳어 있었고 혼잣말처럼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준호 씨는 집에 들어올 때 오늘은 민지 표정이 어떤지부터 살피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준호 씨는 목이 말라 냉장고에서 물을 한 컵 꺼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시작점이 됐습니다. 부엌에서 아이 간식을 챙기고 있던 민지 씨가 갑자기 날선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만 입이야? 나 혼자 하루 종일 애 보느라 물 마실 틈도 없었는데 너만 시원하게 마시네. 준호 씨는 깜짝 놀라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목마르면 물 달라고 말하면 되지. 왜 갑자기 화를 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 씨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애 안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데 너는 그냥 들어와서 물이나 마시고 소파에 앉을 생각부터 하지? 네 목에서 그 물이 넘어가는 게 나는 보기 싫어.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그대로 바닥으로 던져졌습니다.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에 옆에서 블록을 쌓고 있던 하린이가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날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민지 씨는 쉽게 지쳤고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이 젖병을 제때 못 씻어놨다거나 장난감이 거실에 조금 흩어져 있다거나 밥그릇이 설거지통에 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한꺼번에 치솟곤 했습니다. 한번 감정이 올라오면 말도 거칠어졌습니다. 물건이 책상 위에서 바닥으로, 소파에서 벽 쪽으로 날아가는 일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욕설이 섞인 말들이 튀어나올 때도 많아졌고요. 문제는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 아이 앞에서 벌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3살이 된 하린이는 엄마의 눈치를 보는 법을 너무 빨리 배워버렸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 얼굴이 조금만 굳어 보이면 손에 쥔 걸 그대로 내려놓고 조용히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말해. 나도 도울게. 혼자만 버티지 말고. 그렇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지 마. 다 너랑 애랑 잘 살려고 참고 버티는 건데 이제는 그것마저 문제야? 하루는 분위기를 좀 바꿔 보자는 생각에 준호 씨가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가족 셋이서 가까운 식당에 가 오랜만에 밖에서 밥을 먹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빙하던 직원이 그릇을 조금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가 나자 민지 씨 얼굴이 굳으면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왜 손님 상의 그릇을 그렇게 내려놓으세요? 직원은 당황해서 연달아 사과를 했지만 민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테이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할인이는 의자 위에서 깜짝 놀라 동그래진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준호 씨는 서둘러 상황을 말리려 했습니다. 민지야, 됐어. 그만하자. 저분도 사과했잖아. 그러자 민지 씨는 준호 씨를 향해 독하게 쏘아봤습니다. 너 지금 저 사람 편 들어? 내 편은 안 들어주고. 그 말과 함께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통이 바닥으로 쾅 떨어졌습니다. 조용하던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준호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장면은 계속해서 준호 씨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 찍었으면 어쩌지? 인터넷에 올라가면 그때도 민지는 화를 낼까? 부끄러워할까? 그 사이 할인이는 엄마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할인이가 친구 장난감을 자주 던지고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혹시 집에서 어른들이 화내는 걸 자주 보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지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날은 예전처럼 웃으면서 자기야, 오늘은 내가 미안했어. 라고 말하며 예전의 민지로 돌아온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입술이 떨리다가 곧장 소리와 물건이 함께 튀어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준호 씨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는 건 신발도 집 안도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눈빛이 편안해 보이면 안도의 숨을 쉬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반대로 눈 아래가 붓고 입술이 굳어 있으면 그날은 말수를 줄이고 최대한 조용히 아이 방 안에서만 움직이려 했습니다. 어느 저녁 할인이가 거실에서 블록을 쌓다가 실수로 통을 엎어버렸습니다. 플라스틱 블록들이 바닥을 굴러다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 민지 씨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더니 참아왔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좀 살 수는 없어? 맨날 왜 이렇게 시끄러워?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과 작은 장난감 하나가 동시에 바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할인이 발 옆을 스치듯 굴러갔습니다. 할인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준호 씨 마음속에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이 집은 우리 아이에게 너무 위험한 곳이 되어 버렸구나. 그날 할인이가 잠든 뒤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아이의 옷, 간단한 살림살이, 필요한 서류 몇 장을 챙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맡에서 자고 있는 딸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아들었습니다. 할인이는 잠결에도 아빠 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준호 씨는 거실로 나와 민지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지 씨 역시 눈이 붉어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잠깐 어디가? 또 나 도망가는 사람 만들 거야? 민지 씨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 할인이랑 당분간 나가 있을게. 너를 벌주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조금만 더 크면 오늘 일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셋이 같이 있어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말에 민지 씨는 당장 가지 말라 하고 소리칠 수도 있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길이 무의식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장난감과 리모컨이 굴러다니던 자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빗나갔으면 정말 아이 머리라도 맞았을지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 가. 대신 나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라고 언젠가 말해줘. 겨우 그 한마디만 겨우 내뱉고 민지 씨는 소파 쪽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준호 씨와 하린이는 그날 밤 집을 떠났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 댁 근처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과 출퇴근을 감안하면 그게 그나마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첫 며칠 동안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리모컨이 날아가는 소리도, 누군가 문을 세게 닫는 소리도, 울음 섞인 고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만 더 버텨야 하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두 가지 길 사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부부 상담과 개인 상담을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 혼자 남은 민지 씨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울음을 터뜨리다가 또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나만 힘들었던 거 아니었구나. 나도 아팠지만 저 사람도, 그리고 우리 아이도 같이 아팠겠구나.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야 민지 씨는 용기를 내어 정신건강의학과 문 앞에 섰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기 직전까지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은 뒤 찬후 우울증에서 시작된 우울 증상과 분노 조절의 문제를 함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물과 상담을 병행해 보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민지 씨는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나쁜 엄마이기만 한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구나. 몇 달 뒤 상황은 완벽하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치료는 진행 중이고 여전히 별거 중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서로의 상처에 흙을 던지는 싸움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준호 씨와 하린이는 약속된 시간에 민지 씨를 만나러 갑니다. 그 자리에서 민지 씨는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린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려도 한 박자 숨을 고르려고 노력합니다. 준호 씨도 예전처럼 모든 책임을 민지에게만 돌리지 않고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게 뭔지같이 찾아보자는 자세로 조금씩 말을 건넵니다. 아직 이혼도 완전한 화해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이 가족이 아이 앞에서 물건 던지며 버티는 삶을 그냥 참아야 하는 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거리만큼 각자가 자신의 상처를 마주보고 그냥 참고 사는 것과 정말 고쳐야 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주 작은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